야, 이거 팔리겠어? 동교의 힘으로. 야, 내 누군지 몰라? 홍경이 민복희 10년 9년. 패션 소재 연구, 패션 마케팅. 패션 컬렉션, 패션 포트폴리오, 디자인 실습. 고추장 바른 멸치. 민디. 학교 다닐 때 제가 검정색만 입고 다녔어요. 자는 내내 검정색만 입고 저랑 다녔는데 똑같아요. 배낭이 빨간색이었어요. 가까운 지인들이 저를 이제 민디라고 부르는데, 민디가 이제 민복희 디자이너.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직장 동료들이 쉽게 부르던 이름이 별명처럼 지금도 남아있어서 취미는 신문 보기. 따로 없어요. 저는 그 마케팅을 주로 가르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흐름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 신문을 보셔가지고 지금까지 쭉 봤던 것 같습니다. 취미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서 앉을 때까지 늘 머릿속에는 주로 패션에 관한 생각을 하고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취미라고 하면 취미겠죠? 나쁘지 않고는. 꾸안꾸. 욕을 한다. 남자. 목적은 좀 잠을 깨보자였습니다. 야, 이 야! 야! 집에 가!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쪽에는 여자 교수님들이 많으시죠. 학교에서는 남자 교수님이 좀 드문 편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짜장면. 제가 좀 키덜트해서 하얀 티를 입었더니 순간 짬뽕보다는 짜장면이 낫겠다. 비 오는데 짬뽕이 낫죠? 간단하게 소주 한 2잔 정도 이렇게 딱 마시고 어디 가서 따뜻한 데 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딱 좋은 그런 날씨 같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음주를 안 해서. 이번 기회에 헤어집시다, 그냥.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는 저랑 좀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간섭 받는 거 싫어하고 독립적이고 그래서 고양이 좋아. 저는 강아지가 예전에 한번 키웠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자주 이렇게 엉기는 게 있더라고요. 강아지에 대한 그런 좀 애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늘 좋아합니다. 저는 그 습기 찬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셨을 텐데 평생 다니는 회사는 다 다녀본 것 같아가지고. 대면. 대면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하고의 관계가 좀 필요한 수업인 것 같아요. 그들의 눈빛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사이버는 조금 저랑은 조금 좀 맞지 않다. 저는 일단 주로 담당하는 과목이 실기 과목이라서 가장 큰 이유가 그거고요. 강의가 일종의 연극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거잖아요. 떠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외롭죠.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루하죠 조금. 저는 성실하지만 게으르지만 잘하는 학생. 잘 못하는 학생. 약간 게으름 피고 어슬렁거려도 뭔가 딱 질문했을 때 바로 번뜩이는 그런 걸 딱 주는 학생. 그게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성실해서 출석이 좋아야지만 제가 뭔가를 지식이든 경험이든 전달할 수 있으니까 저희 존재의 이유라는 생각을 합니다. 귀찮다고 계속 와서 하나도 안 인사하는 게 하죠. 낫지 않나는 생각.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어야죠. 제가 강의를 충분히 잘했으면 학생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대답을 해봅니다. 귀찮더라도 계속 와서 인사하는 게 낫지 않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무슨 사입문 사입기, 국가 경제를 위해서 사입는 게 맞습니다. 패션을 전공했는데 디자인을 몰라요. 학생들이 가끔 수업 시간에 옷 만들 때 저한테 물어봐요. 바로 나오는 리액션이 아니면 오늘 남아 정신교육 좀 받자 뭐 이거부터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종종 이제 여성복 만들어서 제 아내에게 선물한 적도 많긴 한데 제가 옷을 만들어서 입으면 뒤집어 까서 그 자리에서 이제 크리틱을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만들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업만 잘하는 교수. 근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수업의 내용이 곧 멘토링이죠. 수업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봅니다. 교수님의 매력을 5글자로 얘기해 주세요. 고민해봤는데 없는 거예요. 제가 보는 홍 교수님은 예전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론 강의 이론 나와야
되고 강의는 실기다워야 된다는 말씀을 다른 교강사 앞에서 하셨거든요. 홍경희 교수님은 라사르의 어떤 기준이 되는 교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수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교수님, 처음부터 교수가 꿈이셨나요? 교수라는 직업을 왜 선택하셨나요? 석사 논문 발표를 좀 했었거든요. 조금 잘했나 봐요, 지도 교수님이. 그러면 공부를 더 해서 강의를 좀 해보신 게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 패션 비즈니스과 학과랑 패션 디자인 학과랑 두 개의 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비즈니스 학과 학생들한테는 이 옷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 남녀가 좀 차별화된 의무, 감성적인 부분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 이제 판단하자면은 이성과 감성의 차이점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교수님, 취업할 때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나요? 또는 꼭 취득하는 걸 추천하는 자격증이 있나요? 보편나이증에 대해서 관련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일리스트 자격증도 있고 무료 수강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취득률도 높은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 질문 드립니다. 패션 소재 연구 시험 꿀팁이 있나요? 빡세게 공부해야 된다. 예습복 철저히. 공부에 지름길이라는 건 없다고 봅니다. 너무 뻔한 대답 많았어요. 시험지에 뭐라도 쓰는 게 낫나요? 가로 열고 교수님 사랑해요 가로 닫고 백지가 나은가요? 백지가 났습니다. 중간고사 때 그렇게 쓴 학생들 있으면 저는 공개적으로 수업시에 얘기해요. 나 집에 늑대 같은 남편하고 토끼 같은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는 부모님한테나 해야 하고 난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션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좀 패션 리더 같은 그런 학교 오실 때 너무 화려하게 입고 오시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집에 와서 막 울고 막 엄마 학교 오지 말라 이랬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여러 과가 있었는데 패션에 이제 꽂히게 돼가지고 하고 그런 계기가 됐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막 촬영을 마치고 나온 모델 같았어요. 빨간 코트를 입고 계셨는데 회색 거리에 진눈깨비 막 내리는 그런 날씨에 그 회색 코트를 입은 모델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이 옷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수님께서 가장 처음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진행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마 이제 이게 준비 기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거의 제가 이제 샘플이 되다시피 강의를 해봤거든요.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강의하는 거, 그건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신경이 좀 쓰였지. 강의만 갖고는 그렇게 힘든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강의를 진행할 때 교수님만의 철칙, 규칙 같은 게 있다면? 지각이 좀 예민할 편입니다. 3초 늦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3초면 버튼 눌렀다 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소재에 관한 것이라면 어디 가서 안 꿀릴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는데 패션의 많은 분야 중에 소재를 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취업이 어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소재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연구한다는 그런 분야 자체가 저한테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회사 한 10년 다녔습니다. 교수님의 매력을 5글자로 얘기해 주세요. 매우 심플해. 오. 나쁘게 얘기하면은 재수없음? 처음부터 교수가 꿈이셨나요? 교수라는 직업을 왜 선택하셨나요? 미국에서 유학생을 할 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투잡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디자이너 되면은 학생들을 강의하는 강사 일을 자연스럽게 택했던 것 같아요. 졸작 수업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진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나요? 처음 학기 전에는 교육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사이에서의 그 조율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애들이 가끔 이게 지나가다 보잖아. 네. 그럼 이제 바디에 이렇게 입혀지는 거 보면은 제가 항상 그래요. 이거 팔리겠어?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특이했던 학생이 있나요? 전부 다 특이하죠. 특별히 한 친구를 얘기하자면 대리로 승진했다고 승진턱 내겠다고 제 작업실로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기억이 나요. 학교 근처에 맛집을 추천해 주세요. 당연히 비싼 곳이 맛있겠죠.
비싼 곳이 맛있겠는데 라사라 매점 매점에 김밥 시즌 뭘 넣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명 마약 해가지고 엄청 좋아하시는데 네. 주로 요 학교 앞에 있는 편의점 세븐땡 편의점 거기 자주 갑니다. 라사라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가장 즐거운 부분이 있다면 클라우드 카페에서 할인 받는 거. 이 할인은 재학생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와우. 아는 척을 안 하던데. 만약에 아는 체 안 하면은 제가 가서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서 학생들에게 소문이 났는지 다들 인사는 90도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 일을 하면서 지금도 적응이 안 되는 혹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람이죠, 뭐. 학기라는 그 기간 안에 학생들을 이해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첫 수업에서 그 이미지가 학생들한테 계속 남아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군기를 바짝 잡죠. 적응이 안 되거나 힘든 학생들은 지금 빨리 수강 신청을 변경해라. 같은 과목이 여러 반이 개설이 되는데 그쪽 선생님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쪽 교수님이 저한테 막 항의를 하시죠. 교수님이 겪었던 슬럼프 중 가장 힘들었던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종교의 힘으로 그건 농담이고요. 겸손해지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라사라 재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달라져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디자인에서 가장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독창성이거든요. 창의성과 독창성인데 한 울타리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디자이너에게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학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목표한 바에 부합되는 학교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능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학점 따기도 어렵고 졸업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어느 대학교 못지않게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학교입니다. 홍경희 교수님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되었고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상당히 보람이 있었고 재밌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재밌게 되는데 그러네요.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집에 갑시다. 집에 갑시다.